안녕하세요. 저는 사전을 요리하다의 진행을 맡은 결함할 큰 사전 9년차 사전 편찬원 주영훈입니다. 사전을 요리하다에서는 사전 속에 있는 북한 요리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리할 음식은 바로 개성무찜입니다. 개성무찜이 그럼 사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개성무찜, 개성지방에서 만들어 먹는 무찜, 양념에 재워 살짝 볶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와 대추, 밤, 은행을 데친 무와 함께 끓인 음식이다. 이 뜻풀이를 지금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풀이를 보셨을 때 혹시 뭔가 좀 다르다, 어색하다 이런 부분을 느끼신 게 있을까요? 우리도 사실 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무는 비규범어이고 무가 남쪽에서는 규범어입니다. 하지만 북쪽에서는 무우와 무가 모두 사전에 올라와 있는데요. 무는 무의 준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료 소개를 하겠습니다.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무, 파, 계란, 그리고 양념을 만들 설탕, 간장, 참기름, 후추, 깨, 다진 마늘. 네, 이렇게입니다. 네, 먼저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양념은 간장 6큰술, 설탕 2.5큰술. 남쪽의 표준국어 대사전과 북쪽의 조선말 대사전에 모두 설탕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탕과 같은 말로 모두 사탕가루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남쪽에서는 사탕가루라는 말은 저는 뭐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북쪽에서는 설탕보다 사탕가루가 훨씬 더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용례를 찾아봐도 설탕보다 그 사탕가루의 용례가 훨씬 더 많이 보이고요. 다음으로 참기름 2큰술, 그리고 파를 좀 다져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진 마늘을 1큰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후춧가루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이 후춧가루도 사실 남북의 대표적인 표기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후춧가루라고 하죠. 사이시옷 표기가 들어가는데 북한에서는 사이시옷 표기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할 때 후추가루라고 쓰겠죠. 근데 사실 우리도 이 후춧가루 이렇게 두 개를 놓으면 어떤 게 맞는 말이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남북은 있고요. 후추가루라고 쓴다고 해서 발음도 후추가루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도 똑같이 발음은 후춧가루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념 마지막으로 깨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네, 양념이 다 준비가 됐으면 한쪽으로 놓고요. 다음으로 고기를 한번 썰어 볼 텐데요. 쇠고기를 먼저 썰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는 우리가 쇠고기라고도 부르고 소고기라고도 부르죠. 이 둘 다 사전에 올라와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쇠고기를 쓰지 않고 소고기만 쓰고 있습니다. 그게 또 남북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고기 크기는 한 이 정도 한 입에 넣기 좋은 정도의 크기로 맞춰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돼지고기는 썰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고요. 닭고기를 썰겠습니다. 혹시 고기 분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체를 600g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200, 200, 200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쇠고기를 조금 더 넣고 닭고기를 조금 뺐습니다. 고기가 완성이 됐으면 고기를 양념에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이 잘 골고루 배도록 양념과 고기를 섞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에 재워둔 고기는 한쪽에 놓고요. 네, 그럼 오늘 개성무찜의 메인 재료라고 할 수 있죠. 무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무를 깎고 있는 이거 많이 쓰시죠? 저도 집에서 뭐 카레 할 때나 뭐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이거 뭐라고 혹시 하시나요? 감자칼이라고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사전을 보니까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 감자칼이 등재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결함할 큰 사전에서는
감자나 당근, 오이, 우엉 등의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도록 만든 칼이라고 뜻풀이를 해서 새어위로 올릴 예정입니다. 신기한 게 북측 용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서도 감자칼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선말 대사전에도 감자칼은 뜻풀이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회의가 열리게 되면 제가 직접 감자칼을 들고 가서 북측 선생님들께 한번 이걸 감자칼이라고 부르느냐 하고 물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를 썰 텐데요. 무를 써는 크기는 앞서서 자른 고기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성무침을 준비하면서 이곳저곳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가을 무가 인삼보다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성무가 굉장히 맛이 달고 좋아서 예전에 임금님께 진상을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개성의 무가 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성에서 개성무찜이라는 음식을 즐겨 먹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가을이고 무가 맛이 한참 좋을 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개성무찜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무를 써셨으면은 뭐 그냥 데쳐서 요리를 해도 되지만 이 모서리 부분을 살짝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다듬으면은 그냥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무가 흰 부분이 있고 또 녹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개성무찜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쓰면 좋을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보통 흰 부분은 뭐 찜이나 찌개, 전골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녹색 부분은 주로 생채나 뭐 무침 이런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흰 부분으로만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럴듯하죠? 네, 무를 다 손질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단계까지 왔으면은 요리가 거의 반 이상 끝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를 같이 고기와 함께 쪄주지 않고 데칠 텐데요. 아까 그 뜻풀이에서도 나왔는데 무를 먼저 데치고 그 삶은 것과 고기를 다시 한번 쪄줄 겁니다. 무가 살짝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요. 물을 뭐 데치는 게 아니라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무는 2분 정도 끓인 뒤에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양념에 재웠던 고기를 한번 팬에 볶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요리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소, 돼지, 닭이 모두 들어간 음식을 드셔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제 기억에 제가 자라면서 먹어본 이런 음식을, 이 세 가지 동물이 다 들어간 음식을 먹어본 적이 기억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생각이 난 게 제가 2015년에 평양 출장을 갔는데 그 평양 양각도 호텔이라는 곳에서 그 평양 냉면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가 모두 이렇게 고명으로 올라간 평양냉면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와 다른 북한의 어떤 식문화가 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아니다, 우리도 소, 닭, 돼지가 다 들어간 음식이 있다, 나는 그거 알고 있다 하는 분들은 지금 이 결의말 TV 사전을 요리하다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다실 때는 뭐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한 겉면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쯤 아까 데쳐 놓았던, 삶아 놓았던 무와 함께 다시 끓여줄 것입니다. 네, 어느 정도 고기 겉면이 익은 것 같으니까요. 아까 삶아두었던 무와 함께 다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넣을 때는 같이 끓인 물도 살짝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물이 적기 때문에. 자, 지금 물을 섞었는데요. 물을 섞어서 끓이는 이 무찜은 한 5분 정도 앞으로 더 끓이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가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 소, 닭 이런 고기들이 들어간
이런 찜에 같이 무를 넣어서 좀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또 고기가 많이 부족하니까 무를 많이 넣어서 좀 고기에 부족한 걸 채웠다 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이 무찜이 끓는 동안 저는 마지막에 올릴 계란을 까놓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계란을 놓으면 더 좋겠지만 또 구운 계란을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혹시 여기까지 진행 과정을 보신 분들 중에 뭐야 아까 처음에 읽었던 뜻풀이랑 뭐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전 뜻풀이는 소, 돼지, 닭, 무, 그리고 대추, 밤, 은행도 들어가야 되죠. 예, 대추, 밤, 은행이 같이 있으면 훨씬 더 풍미가 좋고 보기에도 좋겠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에 양념이 배어든 게 보이시죠? 무에도 양념이 배어들고 고기도 다 익은 것 같으니 그릇에 담아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성무찜을 다 완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성무찜을 완성해 봤는데요. 제가 먼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3개를 다 올릴 수 있을까요? 3개와 무와 함께 이거는 어떤 맛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감정을 건드리는 음식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굉장히 부자가 된 맛?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들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한 음식이니까 뭐 다른 사람의 평가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저렴할 TV의 방송 천재 사전을 사전하다의 홍서연 씨를 모셔서 한번 맛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고기로 좀. 비싼 고기 좋아하시는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3개를 다 드셔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거 3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무찜은 좀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네.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맛도 있고 아까 가을무가 인삼보다 보다 더 좋다라고 하셨는데 건강해지는 그런 부자까지는 모르겠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맛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개성무찜을 해봤는데요. 저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사전 속 요리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사전을 요리하다!